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29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간판 기업인 삼성이 참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경제신문의 기사 이런 제목이었죠. 자부심, 조직력, 1등주의 실종, 삼성이 흔들린다 라는 이 제목의 기사를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 한 원로 기업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삼성은 현재 24시간을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현재 이 삼성이 어떤 현실에 처해져 있는지를 극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될 기업이 미래에 나아가지 못하고 정말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저는 이번 일본 수출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보여준 모습과 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이 참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국면을 얼마만큼 위기 의식을 가지고 받아들이느냐에 있어서 참 차이가 났다라는 것이죠. 이재용 부회장은 직접 이 한 기업의 총수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일본 현지에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협력사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돌아와서도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를 하고 각 협력사에까지 계열사뿐만 아니라 1차, 2차 협력사에까지 비용은 우리가 부담할 테니 재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이렇게 정말 부탁을 하고 또 호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 오너의 모습을 정말 느낄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일본 수출 규제라는 사실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죠. 무방비, 방치 외교, 그리고 반일 감정에 휩싸인 이러한 외교 관리의 부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 수출 규제라는 이러한 국면을 낳았는데 이 사태를 낳은 이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은 너무나 안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접했던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도의 이런 구호성 발언, 그리고 이순신, 그리고 12척의 거북선을 끌어들인 반일 선동, 이런 구호만 외치는 모습 외에 정말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실질적인 이 해결, 이 피해를 줄이는 데 앞장서느냐, 이 모습에서 참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삼성이라는 이 대한민국 간판 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이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라는데 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정기관의 끝없는 이 전방위 수사입니다. 네, 검찰뿐만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이 전부 정말 삼성을 한 번씩은 다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했습니다. 네, 검찰의 이런 강도 높은 수사, 그리고 잦은 압수수색, 임직원들에 대한 무더기 구속, 이런 것들이 삼성이란 조직을 정말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뭔가 빠른 의사결정, 추진력, 조직력, 이런 것들을 정말 장점으로 내세웠던 이 삼성을 굉장히 눈치나 보면서 몸을 사리는 이러한 기업으로 변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뿐만 아니라 다스 소송비 지원 혐의, 노동조합 와해 사건,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또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100회 이상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압수수색 장소도 이건희 회장 자택, 삼성경제연구소, 삼성본관 등 150여 곳에 달했습니다. 2018년 이후에 삼성그룹과 관련된 주요 압수수색 내용만 봐도 이 정도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2018년 한 해에만 다스 소송비 지원 관련 삼성전자 수원 본사 압수수색, 그 외에도 너무나 많죠. 세 번째 보시면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서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증권, 삼성 SDS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외국인 할 것 없이 직원,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이
상당 기간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은 줄줄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또 검찰의 무분별한 별건 수사, 또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에 대한 공표, 이런 것들이 이어졌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2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나 기각이 됐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20번이나 넘게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대리급 직원까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이것은 굉장히 조직 내부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단 직원까지도 이렇게 구속될 수 있구나,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도 있구나 하니까 이것이 삼성이라는 이 조직에게 주는 충격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검찰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정기관들이 합세해서 각종 수사를 벌이고 현장 조사를 하고 감사를 벌이고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 기업의 경영 활동이라는 것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일상적인 업무, 경영 활동조차도 뭔가 증거 인멸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직원들은 당연히 책임질 만한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직의 운영이라는 것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예전처럼 정말 공격적으로 앞서서 투자하고 앞서서 어떤 사업을 확대하는 이런 예전과 같은 삼성의 추진력 있는 모습은 정말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미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은 굉장히 인수합병이 활발히 나서고 있는데, 삼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구조 개편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죠.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이 굉장히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이란 기업이 마치 적폐 기업처럼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참 미래가 어둡다라고 전망하면서 유망 스타트업이라든가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하려는 이러한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삼성의 위기는 한 기업의 위기가 아니죠. 굉장히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죠. 우리나라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을 합니다. 또 굉장히 애국하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삼성의 전체 영업이익을 보면은 사실은 이 대한민국 밖에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약 80%를 차지하는데, 오히려 삼성이 부담하는 세금을 보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전체 납부하는 세금의 약 80%를 차지를 하니까 해외에서 벌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돈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참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러한 기업입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업을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흔들고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당국이 회계 처리 기준의 어떤 적정성 여부에 대한 과거 자신들의 입장을 2번씩이나 뒤집어 버리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문제 없다라고 했던 회계 처리 방식을 아니다,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버림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삼성 타도를 외치던 시민단체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삼성을 마치 고의로 어떤 회계 조작을 한 아주 부도덕한 그런 기업으로 몰고 가는데 근거를 마련해 주는 이러한 셈이 됐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의 본질은 그냥 회계 처리가 적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뭔가 회계 장부상에 부채를 누락하거나 매출을 부풀리는 것과 같은 회계 조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단지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처리했어야 되느냐, 아니면 지분법상의 관계회사로 처리하는 게 맞았느냐, 지금 이걸 가지고 다투는 문제인데,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 거기에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 그리고 여당 의원까지 가세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과거에 일어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연관시키면서 모든 것이 마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아주 불법적인 작업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선동하고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네, 물론 법정 다툼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결론이 나오면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회계 전문가들조차 굉장히 황당하게 받아들이는 금융 당국의 어떤 결정 번복으로 인해서 정말 반도체를 잇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삼성이 선택하고 엄청난 투자를 쏟아부었던 이 삼성 바이오, 이 바이오 산업의 미래는 정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그룹이 선택한 이 제약 산업은 이 제약 글로벌 제약 시장이라는 것은 글쎄요, 반도체 시장과 자동차 시장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규모가 바로 제약 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이 제약 산업에, 이 바이오 산업에 삼성이 뛰어들겠다라고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정말 초기에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것을, 그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했죠. 연구, 기술 개발 투자, 그리고 생산 라인을 만드는 엄청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초기 몇 년 동안은 계속 매출이 없으니까 계속 적자를 내는 것이죠. 이러한 수년간의 적자를 감내하고 이제 겨우 정말 바이오시밀러 약 개발에 성공을 해서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판매 승인을 얻고 이제 막 정말 도약하려는 이 시점에 지금 금융당국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결정 번복으로 인해서 정말 그 미래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정말 막 꽃을 피우려고 하는 순간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지금 휘청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본의 수출 규제, 이것은 역시 삼성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정확히 겨냥한 것이죠. 지금 이 사태도 지금 누가 자초한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자초한 일이죠. 이 무능, 방치 외교가 가져온 일입니다. 이 정부가 잘못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지금 대기업인 삼성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1등 기업이죠.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생산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기업인데 최근 이 분야가 굉장히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 시스템 반도체 분야, 아직 삼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이 시스템 분야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미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 EUV 공정에 기반한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이 미래를 걸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바로 이 첨단 EUV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를 정확히 규제함으로써 지금 삼성의 이 반도체 산업 미래를 지금 겨냥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설정을 했던 바이오 산업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 사업에서 정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초래한 위기라는 것이죠. 정말 이 기업이 미래를 향해 뛸 수 있도록 뭔가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줘야 되죠, 정부는. 그리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업의 발목을 잡고 정말 귀중한 재원과 시간을 정말 엉뚱한데 낭비하게 만들고 정말 세계 인류 기업의 미래를 이렇게 뒤흔드는 일만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정부, 정말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의 위기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감사합니다.